자, 요것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숫자 카드가 있고, 그 숫자들을 조합을 해서 몇 자리 수를 만들어라 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숫자 카드에 지금 보시다시피 0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 0 들어가 있는 거를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 자리 정수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0이 맨 앞에 들어가고 뭐 4, 3 이렇게 오시면 이거는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죠. 43이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들어오면 맨 앞에 0이 오면 안 돼.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0을 포함한 숫자 카드에서 세 자릿수를 만들어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자릿수 중에서 여기 뭐라 했니? 3의 배수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거 몇 개 외우셔야 돼요. 2의 배수는 어떻게 찾죠, 우리가? 2의 배수는 맨 끝자리, 그지? 요 끝자리가 뭐로 끝나면 돼? 2의 배수로 끝나면 2의 배수가 돼요. 뭐 0 포함해가지고, 0을 포함해서 2의 배수인 2, 4, 6, 8로 끝나면 2의 배수가 되죠.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3의 배수는 여기 쭉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지 요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자, 3의 배수이면 그냥 무조건 3의 배수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2빵 1, 4, 5 뭐 이런 거. 자, 이게 3의 배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다라고 너네들이 생각을 할 텐데 자, 그게 아니라 요 각 자리 숫자들을 다 더해보라는 얘기인 거야. 요거 다 더하시면 얼마죠? 9, 12지, 12. 자, 요게 합이 10인데 12가 3의 배수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3의 배수야. 됐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뭐다? 3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이렇게 몇 자리 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또 잘 나오는 거 4의 배수도 잘 나와요. 자, 4의 배수는 다 필요 없고 끝에 두 자리를 보셔야 돼요. 요거는 1의 자리가 0을 포함해서 2의 배수이면 되는 거고요.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야.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 물론 00 포함입니다. 얘도. 04로 끝난다든가, 뭐 12로 끝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로 끝나게 되면 앞에 어떤 수가 오시든지 간에 무조건 4의 배수예요. 뭐 4억 7,220원 뭐 어쩌고 쫑알쫑알 돼도 막판에 28, 28이 아니구나. 28. 대충 이렇게 되시면 앞에 뭐가 오셔도 여기가 끝에가 뭐야? 4의 배수잖아. 그죠? 그럼 얘는 4의 배수야. 해보지 않아도. 이런 특징들이 있어. 뭐 5의 배수는 얘기 안 할게요. 5의 배수는 끝에가 0이랑 5로 끝나면 5의 배수가 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뭐 5의 배수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5의 배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질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서 3의 배수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 각 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아이들을 뭐냐 약식으로 각 숫자를 A, B, C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의 배수 되는 거 3단 열심히 외우세요. 3되고요, 6되고요, 9되고요, 12되고요, 15되고요, 이렇게 쭉 생각을 하시면 된다. 3의 배수고 합이. 근데 얘가 지금 최대치는 얼마까지 가능해? 4, 요거 2, 3, 4 더한 게 제일 큰 숫자의 합이 되시겠죠? 9가 최대니까 이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겠네. 자, 해서 합이 3이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를 일단 일일이 찾는 거야. 자, 뭐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어떤 조합들이 있냐면, 자, 0도 있으니까 그냥 숫자들의 조합만 찾을 거예요.
자, 합이 3개에 더해서 3 되는 경우는 0하고 1하고 2가 들어가는 경우. 아직 배열은 안 했어요. 그냥 0하고 1하고 2, 요 3개의 숫자가 들어가면 합이 3이 되겠네. 또, 이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0이랑 2랑 4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1하고 2하고 3이 들어가면 합이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죠. 자, 합이 9가 되려면 2하고 3하고 4가 들어가면 합이 9가 되시겠지. 자, 이렇게 해서 합이 3이 되는 경우, 합이 6이 되는 경우, 합이 9가 되는 케이스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들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0, 1, 2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를 이제 구하실 거예요. 주어 되지? 0, 1, 2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은 못 들어가죠, 그죠? 0 못 들어가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2가 들어가야 돼요. 2가. 그 다음은, 자, 1이든 2든 누구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0과 1 두 개가 남았죠. 그 다음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선택 여지가 없죠. 한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고. 자, 얘도 똑같아요. 여기 네모는 안 할게. 자, 0, 2, 4. 요걸로 배열하는 경우에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역시 두 가지, 한 가지 해서 네 가지. 자, 1, 2, 3으로 하는 경우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아니죠. 1, 2, 3은 다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 다음 하나 빠졌으니까 두 가지, 한 가지 해서 여섯 가지. 역시 2, 3, 4 오는 경우 똑같아요. 그죠? 맨 앞에 아무나 다 올 수 있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해서 여섯 가지.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싹 더해서 몇 가지? 20가지. 됐음? 요렇게 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전 식별은 예전에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뭐 그건 언제적인 얘기냐면, 그 전자사전이 나오기 전에는 애들이 다 종이사전을 쓰다 보니까 이 사전 식별을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너희들은 사전을 찾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전 식별 자체에 대한 개념도 조금 어렵고 해서 힘들어 합니다. 자, 사전 식별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 B, C라는 알파벳 세 개가 있어요. 자, 요거를 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알파벳 우리 A, B, C, D 성 외울 때 그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 A, B, C를 배열하면 제일 먼저 A, B, C가 나오고 그다음에 A, C, B가 나오고 그다음 B, A, C, BAC, 그 다음에 BCA, 그 다음에 CAB, 그 다음에 CBA. 자, 요렇게 배열하는 거를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네들이 이거 되게 힘들거든. 그리고 A, B, C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시험 문제는 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주어지고 자, 얘를 사전식 배열로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가 맨 앞에 있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 그냥 모르셔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뭐냐? 이 ABC보다는 이제 이런 애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애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열심히 알파벳송 외우고 있지? 알파벳송 외우셔가지고, 자, 제일 빨리 나온 애부터 숫자를 매겨주세요. 자, A, B, C는 1번이죠. A, B, C, D, E, F, G가 2번이고, H, I, J, K, L, M, N, O, P, Q, R. 그죠? 자, 요렇게 번호를 매기는 거야. 번호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나는 1, 2, 3, 4, 5, 5장의 숫자 카드가 있고, 이 숫자 카드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30번째가 뭐냐? 30번째 숫자가 뭐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일단 배열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 맨 앞에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개의 수를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만큼 나오게 되겠지. 올 수 있는 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총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난 지금 30번째를 찾을 거거든. 그럼 이제 1로 시작하는 걸 찾는 거야. 그리고 3팩토리얼 돼서 몇 가지? 여기 6 하면, 딱 30번째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1로 시작하는 가장 마지막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1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1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는 뭐가 돼? 2, 1, 5,
4, 3, 2, 2, 1로 시작하는 가장 큰 수가 되겠지. 얘가 바로 몇 번째인 거야? 이게 30번째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신 후, 요 알파벳을 매칭시켜 쓰면 되는 거야. 얘가 2고, 얘가 A고, 그 다음에 5번이 누구냐? R이고, 얘가 O고, 얘가 K다. 그래서 얘, 이거를 사전식 배열했을 때 30번째 나오는 애는 누구다? EAROK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매칭해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됐죠? 대충 느낌이 이렇다는 얘기인 거고. 자, 여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알파벳 순서로 나왔어요. A, B, C, D, E. 자, 5개. 저 알파벳이 있고요. 자, 요거를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 배열을 만들 때 C, B, E, D, A가 몇 번째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C, B, E, D, A. 아까 숫자 매칭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5번이라고 숫자로 매칭을 시키세요. 자, 그러면은 내가 구하라고 하는 애는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3, 2, 그다음에 5, 4, 1인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뀐 거야. 1, 2, 3, 4, 5 5장의 카드를 작은 숫자부터 쭉 나열했을 때 32,541은 몇 번째 숫자입니까? 라는 문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로 시작하는 것들을 먼저 아까처럼 다 찾으시면 돼요. 그럼 1로 시작하는 숫자는 총 몇 가지? 4팩토리얼 해가지고 24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착착착 가는 거예요. 자, 근데 32,541이니까 2로 시작하는 애들도 일단은 다 3만보단 앞쪽에 있는 애들이죠. 4팩토리얼에서 24가지 나오시고 자 이제 천천히 3 제일 작은 수는 뭐야? 1이죠, 그죠? 3, 1로 시작하는 애는 3, 2로 시작하는 애보다 다 앞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죠? 3, 2로 시작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애들이니까 3팩토리얼 해서 6가지. 일단 누적되시고, 자, 그 다음 갑시다. 드디어 3, 2 등장했어요. 그러면 3, 자, 2 하고, 자, 5, 4, 2를 분석을 해보시면 3, 2로 시작하는 뭐야? 가장 끝수죠. 그죠? 3, 그 다음 이제 3, 2로 할 건데, 3위로 시작하는 가장 끝에 있는 애가 3위, 5, 4, 1일 거 아니야. 3위로 시작하는 가장 빠른 애는 누구야? 3위, 1, 4, 5가 가장 빠른 애. 그 다음은 1, 5, 4. 그 다음은 4, 1, 5. 그 다음은 4, 5, 1. 그 다음은 5, 1, 4. 그 다음은 5, 4, 1.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실제로 이제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3, 2로 시작하는 첫 번째 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크기 순서로 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 2, 5, 4, 1, 3, 2, 5, 4, 1은 그럼 몇 번째다? 자, 요거까지 누적해서 더해주셔야 돼요. 요거 하면 48이고요. 요거 하면 얼마입니까? 54지요. 이제 54에서 55, 56, 57, 58, 59, 60. 해서 60번째 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끝수라는 걸 아신다면 사실 3팩토리얼 해가지고 60 해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뭐 거의 다 왔으니까 3, 2에서 시작하는 가장 작은 숫자부터 이렇게 나열을 하세요. 뭐 나올 때까지? 3, 2, 5, 4, 1 나올 때까지. 됐습니까? 그럼 나왔으면 누적해서 개수 다 누적해 놓으신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5, 그러니까 3, 1로 시작하는 마지막 수가 54번째 수란 얘기인 거니까 요렇게 쭉 해서 60번째가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순열이라는 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식도 있어요. 공식 외우셔야 돼. n, 공식 밑으로 정리. NP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PR로 써요. 순열 공식은. 그리고 요걸 풀이하는 방식 자체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r 팩토리얼로 나눠줘요.
자, 여기 느낌표,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데요. 그럼 느낌표 저건 뭘 뜻하는 거냐면 4 팩토리얼이다라고 하시면 4부터 하나씩 줄이면서 1까지 곱하시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고 1 팩토리얼은 1이 되겠죠? 자, 하나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계산하시다 보면 0 팩토리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요거는 1로 하자라고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은 0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요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막상 해보시면 그게 막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뭐 5명이 있는데 다 5명 중에서 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뭐 배열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오시면 이게 딱 지금 순열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세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죠? 여기 이제 O, P, 3이 되시고요. 자, 계산하는 방식은 저 위에 거 본 대로 앞에 거 팩토리얼을 요거 뺀 거,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자, 요거 나누기 계산은 실제로 곱하는 걸 다 곱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개를 하세요.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거 2 곱하기 1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같은 애들끼리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어쩔 수 없이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요건 이제 공식대로 문제를 푼 거고 근데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조금 빠른 풀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지금 5P3 해봐서 알겠지만 자, 5P3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자, 10P2 하시면 요거는 10 곱하기 9고요. 아까 5P1 하시면 요건 5고요. 뭐 7P4 하시면 7, 6, 5, 4입니다. 자, 여기서 규칙성을 잘 보시면 어떤 규칙이 있을까? 지금 뭐 천재라서 계산을 빨리 한 게 아니고 이 계산을 내가 암산을 한 건 아니고요. 자, 규칙을 잘 보시면 앞에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개수만큼 곱한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에서 3개만큼, 10에서 2개만큼, 5에서 1개만큼, 7에서 4개만큼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곱한다. 이렇게 하시면 빠른 풀이가 가능합니다. 꼼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 풀이를 알고 계셔야 쉽게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조합도 지금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조합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순열이라는 게 이거고,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용이 똑같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택하는 경우에 쓰여요. 자, 그럼 어떻게 보시면 순열을 나중에 배워야 될 것 같죠?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배열까지 하는 거고, 조합은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만 하는 거. 그러면은, 조합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학에서 뽑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산으로 딱 뽑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녀를 갖다가 살짝 돌아오셔야 되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자, 5명이 있는데,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총무 하나 뽑아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때 순열주 안 배웠었잖아. 근데 어떻게 풀었냐면, 회장 자리에 오는 거 5명, 부회장 4명, 총무 3명. 그지? 그래서 5가지, 4가지, 3가지 곱해서 5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뽑는 경우에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배운 다음에 우리 뭐 했냐면, 자, 5명 중에서 그냥 대표 3명 뽑는 거 구하라 라는 문제를 풀었었어요. 자, 대표는 감축 없이 그냥 3명 뽑으시면 됩니다. 자, 차이점은 여기에서는 A, B, C가 뽑히나 A, C, B가 뽑히나 B, A, C가 뽑히나 B, C, A가 뽑히나 C, A, B가 뽑히나 C, B, A가 뽑힌 게 다 다른 케이스죠. 그죠? 얘가 회장, 부회장, 총무, 얘가 회장, 부회장, 총무 되는 게 당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구성원들은 똑같지만 실제로 회장, 부회장, 총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다 다른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대표 3명은 그냥 A, B, C 뽑혔으면 그냥 그거를 한 가지를 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아까 푸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대표 3명 뽑으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똑같이 하신 다음에 대신, 그죠? 얘네 자리 바꾸는 거를 한 가지 케이스로 쓰겠다라고 해서 얘네 자리 바꾸는 경우 6가지로 나눠줘서, 우리가 대표 3명 뽑는 경우를 풀었습니다. 약간 공식화해서 어떻게 풀었냐면, 중2 때는 뭐 6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라는 식으로. 그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뭐예요? A, B, C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그냥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었었어요. 자, 요게 그냥 이름이 붙은 거예요. 얘는 순서가 다른 경우가 서로 다른 케이스죠. 이렇게 순서가 다른 경우를 다 다른 경우로 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순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처럼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 그냥 구성원만 중요해. 요게 조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순열 조합만 배우지만 나중에는 중복순열, 중복조합, 뭐 같은 거 순열, 뭐 여러 가지 또 순열들과 조합들을 배우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든지 간에 순열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순서가 바뀌면 서로 다른 경우로 치부하겠다라는 뜻인 거고 조합인 경우에는 구성원만 같으면 그냥 한 가지로 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조합을 먼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를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를 구하라라고 하시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이 6가지 3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만큼으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계산법은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다. 자, 따라서 자, 조합이라는 거는 순열을 한 다음에 뽑은 거 배열하는 팩토리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 공식은 NCR로 쓰긴 쓰는데요. 이 공식이 NPR을 해. 얘가 순열이라고 했잖아. 굳이 공식 쓰면 이건 NOP3인 거예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라. 자, 이 OP3, 얘도 순열을 요 배열하는 숫자의 팩토리얼만큼으로 여기서는 지금 N명 중에서 R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요게 바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분자, 요거를 요 분자에다 대입을 하시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 공식이 생긴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요런 공식이 성립이 되시게. 그래서 자, 공식을 외우세요. 공식을 외우시고 요 어떨 때 쓰냐면 보통 증명하는 문제에서 일단 써요. 하지만 연산을 하실 때는 이거 쓰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 순열 공식 기억하지? 요거에서 요거 개수만큼 곱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조합을 여기 옆에다 그냥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만약에 5, C, 3이 나왔어요. 요건 5명 중에서 3개를 뽑으세요. 요거는 5명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하세요. 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 순열하듯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후, 요거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10C2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라고? 앞에 했던 거 10P2 했듯이 10에서 2개만큼 곱한 거를 뒤에 거 숫자 팩토리얼만큼 나누라고. 얘도 똑같아. 5C1이죠? 자, 요거 5에서부터 하나 곱한 거를 1 팩토리얼로 나누라고요. 자, 7P4도 똑같아. 7C4가 만약에 나왔다면 7P4한 거를 위에다 쓰세요. 7654 하시고 요거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인 거. 됐지? 그래서 조합은 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다 배웠어요. 여기서 지금 수녀와 조합이 보통은 다른 책 같은 경우는 따로 나오는데 요 센은 지금 다시 나왔거든요. 센이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생 학교 다닐 때도 수녀 조합을 한꺼번에 배웠거든요. 네, 교과정 바뀌시면서 이게 좀 틀어진 건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처음 한 거니까 좀 천천히 해볼게. 자, 1130번 봅시다. N, T, R이 360이다. 이렇게 나왔고, N, C, R은 15다. 이렇게 나왔을 때, N과 R을 구하고 N 플러스 R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배웠던 대로 이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뭐 배웠니? NCR은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했죠. 예? 요거 이용할 거예요. NCR은 NPR, 순열을 뒤에 거 뽑는 경우에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지? 공식 그대로 는 거야. 근데 NPR이 지금 360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R 팩토리얼 분의 360이 15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자, 우리 분수 있으면 양변에 곱하죠? 분수 양변에 R 팩토리얼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5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되고. 나 지금 R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15는 또 나누셔야 되겠죠? 360 나누기 15는 R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15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면 5, 20 하면 30 되시고 5, 4, 20 하면은 되겠네. 자, 따라서 R 팩토리얼은 24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얼마 팩토리얼이 24인지 다 모르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24를, 그죠? 1부터 거꾸로 곱해서 24 될 때까지 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야? 1 곱하기, 아직 24 되면 멀었어. 2, 아직 멀었어. 3, 6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곱할 건 4죠. 됐네. 그죠? 24는 4, 3, 2, 1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얘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다. 따라서, R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요런 식으로 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 R4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N, P, 4. 한 게 360이다. 자, 요런 식으로 식이 나오시게 될 것이고. 자, 이제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저 NPR,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지? OP3 하시면, 그죠? 5팩토리얼 이걸로 나누는 거 맞는데, 빠른 풀이. 여기에서 요거 개수만큼 곱한다. 그쵸? 자, 그러면, 잘 봐. MP4 하실 때도 4개를 곱할 거예요. n에서부터 n, 그 다음에 하나씩 줄이는 거야. n-1, n-2, n-3 해서 360이 되는 걸 찾으실 거예요. 와, 선생님, 그거 4차 방정식 풀어야 됩니까? 그렇게 풀진 않을 거고요. 요렇게 이 4개 연달아 곱한다는 느낌만 알고 계시고, 실제 계산은 360 있지? 360을 자, 소인수분해에서 연달아된 네 수의 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아까는 거꾸로 1, 2, 3, 4 곱해서 24 되는 걸 찾았는데, 요거는 끝의 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부터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360을 소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보이네. 저번 했던 거대로 이렇게 중간중간 분해하세요. 이게 제일 빠릅니다. 끝나면 동글뱅이 쳐주시고, 요거는 4, 9 되시고, 끝난 게 아니죠. 4는 다시 둘둘로, 9도 셋셋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으로 잠깐 볼게요. 자, 그럼 360이라는 애가 어떻게 쪼개집니까? 지금 n, n-1, n-2, n-3 한 거가, 자, 2가 3개, 3 2개, 지금 5 하나의 곱의 형상을 유지시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360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연달아된 내수라는 걸 파악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솔직히 잘 안 보여요. 그냥 얘를 다 풀어헤쳐. 2, 3개, 3, 2개, 5 하나를 풀어헤쳐 놓고 자, 이 수들을 적절히 잘 조율을 해서 얘가 연속된 4개의 수의 곱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5라는 애는 혼자 있어야겠죠. 왜냐면 5하고 2를 곱하면 벌써 10이 돼 버리거든, 그지? 그러면 숫자 4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10이 되면 그래 9가 있는데 얘는 4밖에 안 되니까 연달아 밀수가 안 나오겠지? 5는 일단 그냥 혼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보다 기준으로 작은 거, 큰 거 적절히 이제 분배를 하셔야 돼요. 뭐 작은 걸로만 하려면 4, 3, 2, 1,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4, 3, 2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3이 두 개니까, 부족하네. 그죠? 그러면은 3을 써먹어야 돼. 그러면 2하고 3을 세트로 해서 6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4로 만들어 주고, 3 보내시면 3, 4, 5, 6 연달아된 네 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됐지? 요렇게 그냥 캐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얼마가 된다? 6이다. 요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쭉 이렇게 n에서부터 5개 나열하고, 그죠? 3개 나열하신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오차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마침 똑같은 게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나눌 때는 뭐 0이 됐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시면 되고 0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과감히 나누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나누시면 안 되는 거. 그때는 정말 이양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싹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자, 여기서 얘네들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문제에서 n이 뭐 0이 뭐 1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은 없는데,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NP5거든요. N개 중에서 5개를 뽑아 배열하는 거야. NP3, N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배열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N은 최소한 몇 개다? 3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 식 자체가 바로 조건이 돼버렸죠. 따라서 n은 최소 3 이상이라는 얘기인 거고 자 n이 3 이상이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과감히 약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 좋아집니다. 자 n 빼기 3 n 빼기 4가 10이래요. 자 요건 솔직히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요쪽 순열 단원에서는 요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조금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방정식을 다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아까도, 우리 요거, 그냥 풀면 4차 방정식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오른쪽 거를 적절히, 이 360이라는 수를 적절히 쪼개가지고 연달아인 네 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요거 2개밖에 안 되니까, 자, 12를 딱 쪼개가지고 연달아 두 수의 고배 형상으로 만들어봐. 그럼 얘는 뭐 곱하기 뭐?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4고 얘는 3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3이 4가 되니까 얘는 얼마? 7. 이렇게. 뭐 이쪽 값도 똑같이 7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이 이제 실수 방지용으로 2개를 쓴 이유는 요거 7 나오면 요거도 한번 살짝 대입해 보세요. 맞는지. 요 확인 요거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애들이 여기 큰 숫자가 써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뭐 얘가 4고 얘가 3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수 방지용으로 하나 나오시면 나온 거를 다음 거 대입해서 나오는지만 확인 한번 해달래요. 갑니다. 자, 1139번. 자, 의사 7명,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의사네 간호사 6명 있어요. 자, 의사 7명. 자, 총 1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겠습니다. 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얼마야? 13명 중에서 3명 뽑는 거니까. 그죠? 13C 3 하시면, 그냥 저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뽑긴 뽑을 건데,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아야 된대요. 그럼 일단 크게 2가지 케이스가 있죠. 어떤 케이스? 3명이 모두 의사인 경우, 그죠? 또는 3명이 모두 간호사인 경우, 이렇게 크게 2가지 케이스로 갈리시게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의사 7명 중에서 몇 명? 3명을 뽑을 겁니다. 7, C, 3. 자,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겁니다. 6, C, 3. 자, 5화는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자, 계산해볼까요? 자, 7C3이면 7, 6, 5 하신 다음에 요거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죠? 6, 5, 3. 6에서 3개만큼 곱하신 다음에 역시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가 6이죠. 이거 하시다 보면 빨리 계산돼요. 이것도. 이렇게 되죠. 20에서 2개 더해서 총 얼마? 55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합을 니네가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순열보다 조합을 훨씬 많이 씁니다. 다음, 1145번. 이번에는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이 나뉘었어요. 이렇게 또 사람이 나오는 경우에서, 자, 혜원이와 민주를 포함한 12명인 겁니다.
얘네 포함해서 총 12명인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돼. 얘네 빼고 12명이 있는 건지, 포함해서 12명인 건지, 문제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자, 여기는 포함해서 12명. 그러면 혜원이와 민주 빼면 10명이 있는 거고요. 자, 이 중에서 뭐 축제 공연을 나갈 거고요. 회원 5명을 뽑습니다. 역시, 그냥 5명을 뽑는다라고 해버리시면 12C5 하면은 끝. 하지만 이 문제도 조건이 더 붙었어요. 그냥 5명이 아니고 혜원이하고 민준이는 꼭 포함된 5명이 돼야 된대요. 아, 그러면 5명인데 혜원이하고 민준이는 꼭 들어가야 돼. 아주 필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꼭 반드시 들어가셔요. 그러면은 빈자리는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뽑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몇 명이야? 해랑 민은 뽑혔으니까 10명이 남은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3자리밖에 안 남았겠죠. 그죠? 10명 중에서 3명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역시 10에서 3개만큼 곱하시고 분모는 3팩토리얼 이렇게. 아니, 계산은 미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분하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계산이 훨씬 수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 이웃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거 했었고요. 자, 적어도라는 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웃하는 아직 이웃하는 문제, 자, 복습 한번 할까? 3단계가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조건 한 덩이로 묶으시고, 그다음에 배열을 하신 다음에 뭐 한다? 그 한 덩이 묶인 애들, 자기네들끼리 배열한 거 곱해주면 된다고 했고, 이웃하지 않는 케이스는 2단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 배열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양 끝에도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배운 이제 적어도라는 문제는 전체에서 뺄 거예요. 뭐, 그거 아닌 거 빼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149번. 남자 여섯, 여자 여섯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대표를 뽑을 때,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이 되는데, 지금 6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요 상태에서 4명을 뽑을 거야. 역시 그냥 뽑는다라고 하면 12C4 하시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또 옵션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된대. 아, 최소한 여기 한 명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푼다? 전체에서 그거 아닌 거 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전체라고 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C4가 전체가 될 것이고, 자, 여기에서, 자, 그거 아닌 거란 얘기는, 자, 적어도 한 명은 남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남자, 여자가 섞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거 아닌 케이스는 남자, 여자가 섞어 있지 않는 경우니까 모두 남자인 경우, 그죠? 또는 뭐야, 모두 여자인 경우가 그거가 아닌 케이스가 되겠죠. 그지? 적어도 남자, 여자가 한 명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남녀가 혼합해서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데, 뭐 그 외에는 올 남자 또는 올 여자인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라고 하시면 12C 12명 중에서 그냥 랜덤하게 4명 뽑는 거에서 자, 모두 남자야. 그럼 남자에서 뽑아야지 모두 남자가 되시겠죠. 6C4. 5하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그다음에 모두 여자죠. 6C4.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풀이죠. 12, 11, 19 나누기 4팩토리얼 4, 3, 2, 1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여기도 6C4. 아이고, 우리 아까 조합 얘기할 때 한 가지 얘기 안 하겠네요. 자, 조합에서 어떤 성질인지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할게. 자, 그럼 공식은 뭐 잠깐 지웠는데 자, 요거였는데요. 자, 조합에서 하나 기억해둬야 될 성질이 NCR이 NCN-R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자로 쓰면 솔직히 느낌이 좀 없거든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자면
10, 18 있으면 이거는 10, 12랑 똑같아요. 음. 뭐 7, 4는 7, 3과 동일합니다. 대충 느낌 오죠? 요거 합이 10이 되면 돼. 요거 합이 7이 되면 되시고. 그러면 서로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요거 너무 긴가? 뭐 그래도 긴 게 있어 느낌 오겠지? 자, 10, 18 한번 해볼게요. 10부터 8개 곱하셔야 돼. 9, 8, 7, 6, 5, 4, 3, 6개. 그죠? 10에서 8개 곱한 거 분모는 8 팩토리얼이죠. 8, 7, 6, 5, 4, 3, 2, 1.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약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봐. 8, 7, 6, 5, 3까지 약분. 8, 7, 6, 5, 3까지 약분. 그죠? 그래서 결국은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가 돼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10에서 2개만큼 나누기 2 팩토리얼 2 곱하기 1. 어때?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 8이 나오시게 되면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조금 숫자가 좀 작은 형태로 변형을 해서 풀어주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 육시사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지고대로 풀면 6543 나누기 4321이에요.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64가 지금 뭐랑 똑같다? 6C2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변환하셔가지고,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셔도 뭐 동일하다. 그치? 막상 5, 4, 3 딱 지우시게 되면, 모양이 똑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추가적인 성질을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문제 나오시면 어떡한다? 전체에서 그거 아닌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살짝 풀 수도 있어요. 뭐 헷갈리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전체에서 그거 아닌 거 빼는 거를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냥 요거 간단하게 약식으로 설명할게요. 자, 적어도 한 명은 남녀가 들어가야 된다며. 그래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일단 뽑아 놓는 거야.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며. 그지? 그래서 남자 하나 뽑으세요. 6시와 여자 하나 뽑으세요. 6시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남자, 여자 하나는 기본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남은 자리 2개죠. 이 두 자리에는 남자, 여자 그냥 막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몇 명 남았어? 10명 남았죠? 10명 중에서 빈자리 2개 남았으니까 10C2 이렇게 해버리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전체에서 그거 아닌 거 뺀다라는 이 흐름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도 뭐 다른 풀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풀이대로 한번 계속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나오는 형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적어도. 요거는, 뭐, 국룰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패턴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형태 나와 있는 유형 21 있죠? 자, 요거는 별표를 꼭 쳐놓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순열 조합해가지고 두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자, 순열이라고 하면 뭐다? 어, 순서가 다른 경우가 각각 다른 케이스로 인정이 되는 게 순열. 즉, 자리 바꾸면 서로 다른 경우가 되시는 거죠. 하지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리 바꾸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뽑기만 하셔서 서로 다른 애들이 뽑히면 그거를 다른 경우를 칠 겁니다. 그 자리 바꾸는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로 놓지 않는 게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니네들 다 배우고 나시면 그냥 뽑아서 배열한다로 모든 문제가 다 귀결이 돼요. 지금은 이제 나눠서 풀다 보니까 뽑는 문제, 그죠? 뭐 배열하는 문제를 살짝 독립적으로 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뽑아서 나열을 하세요로 거의 대부분 갑니다. 그리고 이 뽑는 케이스는 당연히 조합으로 가시는 거고 배열은 그냥 일반 팩토리얼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순열 공식을 열심히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나중 가서는 순열 공식 쓰는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순열 공식 배우는데 안 쓰니까 조합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거의 순열을 그냥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배들 나중에 문제 푼 거 보시면 C는 엄청나게 봐요. C는 진짜 미친 듯이 나오는데 P는 진짜 거의 안 보여요. 왜?
이걸 통해서 갈 수가 있거든. 어차피 NPR은 요거에서 뭐야? R팩 곱하면 되잖아. 그죠? NCR 한 다음에 곱하기 R팩토리얼 보통 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는 아예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NPR이 순열 나타내는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공식이 이거다만 기억한 후 실전에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P를 쓸 일이 그냥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여튼 뽑아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합시다. 뭐 공식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뽑는 거 따로, 그다음 배열 따로 한다. 이 뜻이야. 어른이 5명이고 어린이가 6명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뽑을 건데 어른 하나랑 어린이가 느낌 있게 세모를 할게요. 자, 어린이 둘을 뽑을 겁니다. 자, 뽑기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른은 어른에서 뽑아야 되니까 OC1. 어린이는 어린이에서 뽑아야죠. 6C2죠. 뽑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른 다섯, 어린이 여섯 있는 것 중에서 어른 하나, 그 다음에 어린이 두 명을 뽑아라 라고 했다면 OC1 곱하기 6C2로 끝 뽑는 경우의 수는. 자, 근데 거기 조금 말이 더 붙었어요. 자, 뽑아서 뭐 해라. 요거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세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뽑는 모든 경우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 뽑힌 거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른은 대문자로 쓰고, 애는 소문자로 쓴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어른 B에, 뭐, 어린아이, 뭐, 이렇게 해서 뽑힐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뽑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일렬로 배열해 주시겠다. 이 뜻인 거예요. 일렬 배열하는 경우 보면, 3팩토리얼 3명 배열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시면 되겠지. 끝. 그래서 뽑아 배울 문제는 자 뽑는 거 뽑는 거에 치중하시고 뽑았어? 그러면 그 한 가지 케이스만 잘 뽑아 오셔가지고 그 케이스에서 배열하는 경우 인지하셔서 그냥 배열만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잘하세요. 요거 문제를 조금만 설명해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 자, 혹시 뽑아별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자,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바로 업데이트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어른 다섯, 어린이 여섯이 있는데, 뭐, 먼저 문제에서, 자, 지금처럼 어른 하나랑, 자, 어린이 둘을 뽑아서 일렬 배열이 아니라 어린이를 이웃하게, 그죠? 배열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뽑아서 그냥 일렬 배열을 해라 그러면 곱하기 3평만 하면 끝나는데 자, 뽑아서 뽑는 거 똑같죠? 오시안 곱하기 60도. 자, 뽑았어. 곱하기 자, 이번엔 배열 들어갈 거야. 아까 여기 얘를 하나 들라고 그랬지? 어른 하나랑 뭐 아이 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를 배열해라. 그냥 배열이면 당연히 3명 배열이니까 3팩토리얼 하시면 끝나는 거 맞는데요? 지금은 야, 어린이 둘을 이웃하게 배열해라고 이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어린이 둘을 이웃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웃한다 어떻게 푼다 그랬지? 이웃하는 거를 한 덩이로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배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 2팩토리얼. 자, 배열 끝났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요거. 그죠? 어린아이들끼리 배열하는 거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 배열을 한꺼번에 훅 해보시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뽑으면 뽑는 거에만 일단 집중. 아, 다 뽑았어. 자, 뽑는 경우에서 다 구했어. 그러면 그 케이스 하나, 얘를 하나 뽑아 오셔가지고 그 얘를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태에 맞춰서 그냥 배열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흡수 배열이냐에 따라서 그 하라고 했던 대로 배열만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 따로따로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렇게 합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응용 문제들을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냥 이건 경험으로 쌓는 거고, 외워야 되는 건 독립적인 문제들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까요, 그러면? 지금 얘도 똑같아요. 그림 이렇게 딱 그려 놓으시고, 자, 총 8명 있는데, 5명을 뽑을 거야. 근데 지원이하고 수민이는 무조건 포함해서 5명을 뽑으래. 그러면 실제 추가로 뽑는 경우는 3개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이미 뽑혔다고 했으니까 8명이 아닌 6명이 되는 거고요. 6명 중에서 3명을 뽑으시면 됩니다.
끝나네요. 그러면 6C3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6C3 가지수는 어떤 가지수야? 이 8명 중에서 지원이와 수민을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6C3가지다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뽑아가 된 거예요. 네, 여기가 쉽게 말해서 이쪽이 지금 뽑아가 된 거고, 자, 여기에 배열이 들어가실 겁니다. 자, 배열을 들어가실 때는, 자, 이렇게 되는 케이스 하나를 좀 갖고 오자고 그러겠어요. 자, 지금 지원이랑 수민이가 있고, 뭐 그냥 A, B, C가 뽑혔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얘 하나를 데리고 오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이제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자, 이렇게 뽑힌 애들 5명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배열을 하라고? 지원이와 수민이를 이웃하게 배열을 하래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웃한 문제를 소환하셔야죠. 이웃하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라? 이웃하는 애를 한 덩어리로 놓고, 4명을 배열해라.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4팩토리얼. 4명이지. 지원이랑 수민을 한 덩어리로 했으니까, 요 덩어리랑 A, B, C에서 총 4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4팩토리얼 들어가시는 거고, 배열 끝났고, 그 다음 뭐야? 지들끼리 자리 바꿔요. 지들끼리. 지들끼리가 요 동글뱅이 친 애들, 얘네들이 이 모든 경우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지원이랑 수민이가 자리 바꾸는 것만큼 곱해주시면 배열은 끝난 거죠. 막판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뽑아, 예. 그래서 다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선생님 말한 요 문제만이라도 잘 이해해 놓으시면 거의 다 그냥 요런 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응용 문제들도 그냥 니네가 각자 얘를 뭐 못 구할지언정, 이 흐름 자체만 안 잊어먹고 있으면 나중에 100%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뭐 이렇게 사람 뽑아 배열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들의 문제가 나오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도형 관련된 애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너네들이 좀 이제 기분이 많이 나빠할 수도 있는데, 자, 1156번 볼게요. 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자, 공중에 이게 5개의 점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자, 문제에서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저 멘트는 왜 있냐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이렇게 있다는 가정하에 자 이렇게 2점 잡아도 이직선이 나오고 이렇게 2점 잡아도 이직선이고 이렇게 2점 잡아도 이직선이기 때문에 중복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네요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저런 멘트가 주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짱무 요거는 그렇다 치고 자 5개의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거든. 물론 우리가 다 세면 되지. 그면서 세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꿀 거야. 세는 게 아니라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5개에서 2개의 점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 뭐가 나온다? 직선이 나오겠구나. 그치? 요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2 하면 끝납니다. 뭐 상당히 심플하죠. 자, 직선에게서 어떻게? 52 하시면 돼요. 주목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2 하시면 되는데, 자, 너무 문제가 약하지.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그 책에는 없지만 문제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자, 직선만 나오시는 건 아니고 문제에서 선분이나 반직선, 그다음에 삼각형 뭐 요런 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지금은 뭐 직선 관련된 것만 나오니까 직선만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요런 대표적인 모양도 요런 모양도 있어요. 단원 간단한 걸로 할게 많은 걸로 안 하고. 자, 7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7개의 반원 위에 있는 7개의 점이 있고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그죠? 직선이 나오시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72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는 그 어떤 직선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안 나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는 중복이 되는 애가 있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두 점을 잡아도 요 직선이고요. 요렇게 두 점을 잡아도 요 직선이고요. 이렇게 두 점 잡아도 이 직선이에요. 와, 여기 중복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지? 자, 얼마큼? 네 개, 요 밑에 있는 네 개의 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이 모든 케이스가 다 이 똑같은 직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거를 다 빼주십니다. 자, 이 상태로만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계속 겹친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더니 정작 이 직선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 직선이 몽창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거 추가해 주시는 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5시트에서 외워성에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렇게 반직선이나 겹쳐지는 직선이 나오신 요런 케이스의 문제들은 요거를 놓치시면 그래서 직선의 개수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아직 뭐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어차피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한다? 점 3개 뽑으시면 삼각형 나오겠죠? 요렇게 3개 뽑으면 삼각형, 뭐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삼각형, 그죠?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 뽑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따라서 삼각형은 7시 3을 하시면 돼요.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시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 일직선 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점 3개를 뽑으시면 그냥 이렇게 선분이 돼버리지 삼각형이 나오지 않죠. 그죠? 따라서 이 일직선 상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만큼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뭘 또 더해야 되나?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는 사시투가 계속 똑같은 직선이라서 중복돼서 빼버린 거고요. 얘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삼각형보다는 직선이 많이 나와요. 왜? 빼버린 후 다시 복구를 시켜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복구시키는 걸 깜빡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직선, 삼각형 잘 나오니까 또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만 잠깐 얘기할게요. 뭐 반직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간혹 선분이 나올 때 있어요. 자, 먼저 선분과 그럼 직선의 개념을 너희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직선이라는 거는 두 점을 잡고 내가 직선 AB다라고 하면 이게 양쪽을 쭉쭉 뻗어나가는 이거를 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직선 AB나 직선 BC나 직선 BA나 다 어때?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내가 직선은 양쪽 화살표를 써요. AB라고 얘기하나, 직선 BC라고 얘기하나 다 똑같은 애입니다. 자, 하지만 선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선분이라는 거는 선분 AB다라고 하면 A에서 B 딱 끄는 게 선분 AB입니다. 뭐 선분 AC라고 하시면 C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선분 AC가 되시는 거예요. 선분 BC다 하면 이게 선분 BC가 되시는 겁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시면 여기는 7, C, 2 하시면 끝납니다. 중복 안 돼요.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그냥 이성분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요선분이고, 이렇게 하면 요선분이고, 요거 2개 뽑으면 그냥 이선분이에요. 다 다른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직선이기 때문에, AB를 잡아도 이거, BC를 잡아도 이거, 그죠? AC를 잡아도 이거라고 하니까 중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선분 자체는 중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분은 그냥 7C2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건데, 또 안 해놓으시면 까먹을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여기서 더 살을 불리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럼 너네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 1161번을 보겠습니다. 이거 망치대라. 자, 위에는 6개의 점이 있고요. 밑에는 5개의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정 이제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해 준 거고. 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났습니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사각형. 자, 요거 여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왔거든요. 사각형을 구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쪽에서 세 개의 점이 만약에 선택이 있게 돼버리시고 이쪽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이 나오시려면 얘는 독립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에서 점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점 두 개가 선택이 돼야 이렇게 사각형 하나가 발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나오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총 몇 개? 11개인가? 11C4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의 구조에서는 사각형은 아래에서 두 개, 위에서 두 개인 점을 찝을 때만 사각형이 나온다. 밑에서 세 개의 점이 들어가던가 위에서 세 개의 점 또는 네 개의 점이 들어가시게 되면 사각형이란 도형은 나올 수가 없다. 됐죠? 자, 그걸 분석하셔서 윗줄에서 윗줄 6개네. 두 개. 아랫줄에서 두 개 뽑아서 쪼이 해주시면 사각형이 나오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을 이용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1165번 다 비슷한데요. 여기 그냥 구분만 해놓은 거지 다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야. 자, 1165번에서 평행사변이 보입니다. 여기는 점에서 점을 뽑아가지고 사각형을 만들라고 나온 거고 여기는 평행사변형에서 나오라고 이게 선들을 쭉 거는 상태에서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고 여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아까는 점들이 있을 때는 위에서 두 점, 아래에서 두 점을 선택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 거고. 자, 평행사변형을 그냥 구하라고 하면 뭐 한 칸짜리 이렇게 다 세고 뭐 두 칸짜리, 뭐 옆으로 두 칸짜리, 아니면 네 칸짜리, 뭐 세 칸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쪼개서 세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것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네 개의 선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가로 다섯 개의 선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곱하시면 뭐가 되고 있어? 사각형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로선 두 개랑 가로선 두 개랑 세로선 두 개가 만나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결정된다. 자,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야. 예를 들어 얘랑 얘랑 선택이 되고 얘랑 얘랑 선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평행사변형을 얘기하는 거야? 요 평행사변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라는 얘기죠. 센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짝 외워주시고 문제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뒤에 비슷한 얘기들인데 요거는 뭐 추도 하시면 되니까. 다음 도형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위에 문제들은 뭐 자꾸 깨지시면서 좀 더 단단해지시면 되는 거고. 다음 분할 분배로 가겠습니다. 1170번. 자, 여기는 분할 분배라는 건데, 아까 뽑아 배열 중요했던 것처럼, 그거랑 사실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분할도,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자, 한 가지만 잘 외우시면 돼요. 여기 지금 1170번 자체는 저 문제로도 완전 좋은 문제거든요. 자, 저걸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요거 하나만 살짝 얘기할게. 자, 7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7명을,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자, 3명, 4명으로 조를 짜세요. 분할을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7명 중에서 3명 뽑으시면 되니까 7C3 하시고요. 곱하기. 자, 남은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죠? 4C4 하시면 됩니다. 요게 7명을 셋, 넷으로 줬자는 경우의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만약 문제 선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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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으로 조를 짜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7C2 곱하기, 자, 5명 남았죠? 5C2 곱하기 3명 남았죠? 3C2 하시고, 나머지 1C1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지? 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는 3명, 4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자, 지금은 둘둘둘이에요. 뭐 문제가 있나요? 쉽죠. 둘둘둘이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잠깐 여기 옆으로 쓸게요. A, B, B, C, 그다음에 B, C, A, B, C, D, EF가 오는 경우랑 C, D, A, B, E, F 오는 경우가 이게 서로 어떤 경우일까? 요게 같은 경우죠. 지금 A조, B조, C조가 아니라 그냥 둘둘둘로 그냥 애들 편만 이렇게 가르겠다는 뜻인 거야. 어차피 A, B, C, D, EF라는 그룹과 그죠? C, D, A, B 이게 모두 똑같은 그룹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나누기 같은 숫자가 있는 개수의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요거만 썼지만 요거 세 명이 자리 바꾸는 케이스들은 다 뭐야? 같은 경우를 쳐줘야죠. 이해됩니까? 그냥 이렇게만 자리 바꾸는 거 눈에 보기 편하게 하는 건데 A, B, 뭐 E, F, C, D 다 똑같은 거죠, 그죠? A, B 뭐둘 자리 바꾸는 거 똑같고 그럼 총 이게 3팩토리얼에서 총 6가지의 경우가 나오시게 됩니다. 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뭐 둘, 하나로 조를 짜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7명이니까 7C2 곱하기 5C2 곱하기 3C1 곱하기 2C1 곱하기 1C1 하신 후 나눌 겁니다. 같은 게 있는 개수의 팩토리얼만큼으로 같은 게 있는 개수의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주시면 좋지 않은 경우가 완성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1170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래는 보통 이렇게 한 가지만 물어보거든. 7명을 이렇게 조치할 때 경우의 수 구하세요. 이렇게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물어보는 거를 위장해서 결국 여러 개를 물어봐요. 보면 자, 배감귤, 사과 뭐 하여튼 이렇게 이해가 있는데 자, 이 6개의 과일을 똑같은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데요. 그냥 A, B, C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6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자, 이거를 3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데. 자, 근데 나누어 담는데,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임의로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하나에 들어가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3개로 나눌 때 개수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총 합이 6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1, 2, 4 가능하고요. 그죠? 이런 거 할 때도 앞에서부터 숫자를 채워가시는 게 좋아요.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서로. 그 다음에 1, 2, 3 가능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둘둘둘 가능하겠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을 때 각 바구니에 들어가는 그 과일의 개수죠. 숫자의 개수죠. 그러니까 저 알파벳의 개수래요. 이 개수.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를 하나하나 네 수를 조를 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6시만, 5시만, 그 다음에 4시4 하신 후 같은 게 있는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주십니다. 얘도 6시만, 그 다음에 5개 남았죠? 5C2 곱하기 3C3 하시고 얘는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냅두시면 되고요. 자, 얘는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인데 똑같은 개수가 3개나 있죠?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3개는 더해주시면 요게 조짜기,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지금은 분할이라고 내가 말씀드렸고요. 자, 분할한 후, 그다음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분배가 뭐냐면 배열하는 거야. 자, 봐. 지금 아까 조장이라 분명히 얘기했죠. 이 조짠 거를 만약에 세 명, 네 명으로 조를 짠 다음에 화장실이랑 운동장 청소시켜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얘기야. 곱하기 2팩만 하시면 돼. 얘네를 아까 일반, 2반, 3반, 4반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곱하기 4팩 하시면 돼. 그치? 얘도 얘네들을 어디 5군데 집어넣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곱하기 5팩 하시면 돼요. 분할, 분배. 됐죠? 그냥 이렇게만 곱하시면 돼요. 얘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1173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분할과 분배. 역시 이런 식으로 다 돼. 아까도
뽑아 배열했던 것처럼 얘도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뽑아가 약간 분할 느낌으로 한 거야. 자, 1173번 보시면, 자, 7명은 셋, 셋, 하나로 조를 짜서, 그 다음 뭐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에 청소시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세 개의 조를 짠 다음에 배열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야. 그럼 7C3 곱하기 4C3 곱하기 1C1. 나누기 3, 3 똑같죠? 2팩토리얼. 요게 분할, 조짜기. 그 다음, 얘네들을 뭐래? 뭐, 화장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에 배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3팩토리얼. 결국 얘도 뭐 분할 분배라고 얘기하지만 뽑아 배열인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뽑아서 배열한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일명 토너먼트라고 해서 그 대진표 작성하는 문제인데요. 자, 얘도 그냥 지금 한 분할 분배의 그냥 연장선이라 보시면 되고 요 스킬만 기억하세요. 자, 6명 이렇게 있죠. 뭐 요렇게 뭐 요렇게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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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자, 대진표 작성하는 방식은 지금 선생님 말한 거 잘 기억해. 무조건 결승전에서 쪼개는 거야. 자, 결승전 여기죠. 그러면은 총 6명을, 자, 이 왼쪽으로 좀 명수 부분에 3명, 3명, 6명을 셋, 그죠? 3대 3으로, 그죠? 셋으로 쪼갠 거야, 셋. 그러면 6명 중에 3명 뽑아, 6C3, 3C3. 조짠 거죠, 조짠 거. 곱하시면 돼요. 근데 3, 3 똑같은 숫자니까 나누기 2팩토리얼. 요렇게 하시면 1단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결승으로 오세요. 중결승, 여기죠. 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세 명을 어떻게 짰어? 둘 하나로 쪼갰죠. 세 명을 둘 하나로 쪼갠 거야. 3C2 곱하기 1C1. 자, 이쪽도 여기 중에서 쪼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세 명을 역시 둘 하나로 쪼갰죠. 여기도 3C2 곱하기 1C1. 해서 요 지금 네모친 애들 있지? 자, 요 세 명을 다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번외로 그냥 하나 뭐 지원해서 하나 해볼게요. 뭐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까? 뭐 이렇게 치자. 뭐 어떻게? 자, 결승에서 끊어. 뭐 몇 명이야? 네 셋으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 7C4 곱하기 3C3. 자, 얘는 네 셋이니까 남는 거 없어요. 자, 그다음 중요성 올게요. 여기 네 명을 둘둘로 쪼갰죠. 그럼 어떻게 해? 4C2 곱하기 2C2. 근데 둘둘은 똑같은 숫자니까 나누기 2 팩토리얼. 자, 이쪽은 지금 세 명을 둘 하나로 쪼갰죠. 그럼 어떻게 한다? 3C2 곱하기 1C만. 둘 하나는 똑같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냥. 해서 역시 요 세 개를 어떻게 곱해주시면 전체 대진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진표는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결승 쪼개고 각각 중결승 쪼개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무조건 100% 답이 나옵니다.